그러다 보니까 양동현 상황이 선수가 최병찬 선수가 좀 다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최병찬 선수가 이날 오른쪽 사이드 쪽에서 많이 공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볼이 뭐 그렇죠. 공급도 안 되고 거의 역할 수행도 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을 바꿉니다. 양동현 선수를 원래 후반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찍 투입을 합니다. 요 전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슈팅도 없었는데 그래도 요 이후에는 조금 성남이 슈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른바 홍시포드, 네. 홍시우 선수가 막 휘젓고 다녀야 될 놀이터가 그렇죠.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은 사실은 양동현 선수를 이제 전반에 안 넣으면서 보다 젊고 보다 기동력 있고 최병찬 선수도 사실 드리블이 특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로 하여금 빠른 선수죠. 서울의 진을 좀 상당히 빼놓은 다음에 이제 양동현 선수를 투입하려고 공격 막 했겠지만 이랬는데. 문제는 사이드로 볼 배급도 안 되고 뭔가 롱패스가 와도 전방에서 이걸 받아주고 지켜줄 만한 선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양동현 선수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렇죠. 합리적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양동현 선수는 이럴 때 노련하게 수비수를 끌고 들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볼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젊은 선수들이 잘 또 활용을 시켰어야 됩니다. 성남의 모처럼 공격 이태희인데요. 스로잉. 서울은 한쪽으로 또 강한 수비 시에는 5-3-1-1 같은 운영으로 수비가 되죠. 다시 전환을 합니다. 최지목 선수가 잡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공격수들이 들어갈 때 최지목 선수도 아직은 경험이 좀 부족하고요. 패스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빨리 줘야 됩니다. 네. 뭐 여기서 돌아뛰는 선수가 여기 이재원 선수인데 들어가든 또는 지금은 이제 양동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황현수 끌고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빨리빨리 탁탁 원터치로 주고 또 움직여주고 해서 게임은 리듬을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어야 이러한 서울 같은 압박, 달라붙는 수비 아닙니까? 이런 이제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체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원터치가 됐어요. 다시 달라 그러죠? 지금 좋은 공간으로 갔어요, 양동현 선수는. 그럴 때 다시 주면 됩니다. 주고 그 수비 붙으면 또 이쪽 이렇게 하나 풀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 주면은 거기서부터 상대의 약점인 측면 배우 공간, 3백 뒷 공간이 이 사이드 공간이죠. 그쪽 공간에서 찬스를 잡던 홍시우 선수의 돌아뛰는 움직임을 네. 활용할 수 있거든요. 못 나가요. 또 밀리는 거예요, 뒤로. 이 백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선수가 눈에 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여물었다. 또 밀립니다. 자, 결국은 또 긴 거리 패스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뒤로 주고 또 압박 들어오는 서울이죠. 서울은 백패스 들어가거나 윙패스 들어가면 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네. 붙어버려요. 다 붙어버리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창용이 또 뒤로. 김용경 선수가 참 공을 많이 결국은 잡네요. 롱패스. 네. 이것도 이제 상대 볼 소유권을 이제 뺏어온 거예요. 네. 서울이요. 양동현 선수 들어가도 잘 안 돼요. 지금 김남일 감독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 저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전반 끝나고 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 기자가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축구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요? 예, 초등학생 축구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한마디 탁 했대요. 예. 자, 다시 권순영이 최지목에게 주고 또 밀립니다. 네. 지금도 여기 지금 빠르게 판단을 했으면 이재원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갔었기 때문에 먼저 주고 본인 이제 빠져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근데 한 템포 좀 압박에 밀렸는데 그다음 이젠 봤어요. 네, 들어가죠. 이재원 선수인데 지금도 이 양동현 선수 주는 타임을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허리에서 1차 빌드업을 하는 단계에서 권순영 선수는 사실은 경험이 많지만 네. 나머지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경험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이재원도 그렇고 최지묵 같은 경우는 신인이고 네. 자, 또 빌드업인데 또 압박이 들어옵니다. 최지묵이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패스야래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없네요. 이제 빌드업이 안 됐지만 여기서 황현수 선수가 그냥 만들어서 가도 되는데 네. 무리하게 왼발로 걷어내다가 볼 소유권을 다시 뺏깁니다. 이때 사실 활동량이 아주 왕성한 이재원 선수가 눈에 크게 띄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역할을 많이 많은 줬어요. 체력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잘 잡고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볼을 뺏어냈고요. 이거는 이제 성남이 전반전에 몇 차례 거의 없었던 좋았던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들어가고 자,
홍시포드. 네. 홍시우 선수가 모처럼 이제 요거 계속 공간을 보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공간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양동윤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는 최병찬이 있을 때는 홍시우 선수가 최병찬이 아무래도 오른쪽 사이드 쪽에서 놀다 보니까 중앙과 뭐 약간 이쪽 영역에서 움직임 공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양동윤 선수 들어간 이후에는 홍시우 선수는 오른쪽으로 빠져서 그쪽에서 공간을 좀 많이 잡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역시 이태희. 네. 한 의원님이 쓰는 표현으로는 언더랩. 네. 안쪽으로의 이제 공격 가담인데요. 사실 이러한 공격이 순간적으로 파이널 서드에서는 성남의 코칭 스태프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순간적으로 스피드업을 활용해서 스피드와 공간이 같이 창출이 되면 거기서는 찬스가 무조건 열립니다. 네. 네, 이게 그런 상황이죠. 자, 이태희가 찬스를 잡았고요. 컷백. 가까스로 황현수가 걷어냈습니다만 성남에게는 좋은 콤비네이션 기회였죠. 플레이가 한 번 나왔어요. 이태희 선수가 올라오는 영상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태희 선수가 올라와야 성남은 공격이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다시 또 밀려서 백패스가 돼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방향 전환인데요. 근데 또 밀리죠. 네.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창용에게. 이태희가 한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권순영이 이제 볼을 잡았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사이드 쪽에서 계속 풀백이랑 어떻게 보면 이태희 선수랑 좀 이렇게 익스체인징 하려고 계속 대기를 했는데 거의 터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드업 체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플레이메이킹처럼 약간 그렇죠. 내려왔죠. 전반 후반부부터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권순영 선수 옆으로 좀 많이 오더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이 사실 여기서 볼 배급을 시켜주는데 관여를 해주면 고요한 선수 혼자서 따라다니기는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제 생각에는 요거 벤치에서 뭔가 나왔을 사인 수도 있어요. 나왔다. 예, 그러니까 권순영, 이스칸데로프면 더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자, 권순영이 주고 이창용이 다시 권순영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고요한 선수는 여기 혼자서 양쪽 견제하다가 실패가 됐고 뒤로 밀린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서울도 조금 오버페이스한 게 부분도 있어요. 이거 부분도 이제 장기 레이스를 할 때는 서울이 체력적인 노하우들을 익혀야 되는데 전반부터 너무 체력적으로 좀 많은 활동량 보이다 보니까 이미 전반 후반부에 조금 압박의 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고광민이 주고 자, 박종수는 또 등지고 나와서 봤죠. 네, 고요한에 줬는데 고요한도 또 이게 지금 전방으로 나가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역습 전환이거든요. 상대의 패스 미스를 활용한. 근데 앞쪽에 서울 선수 빨리 아무도 가야죠. 없어요. 뭐 이쪽에 사실 뒤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고 지금 수비 라인은 최종 수비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전환이 될 때는 이미 스프린트를 뛸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술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결국은 다시 리턴댕에서 한찬이가 볼을 잡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사실 앞으로 서울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컨셉이 무엇이냐를 선수들과 팀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점유율을 따오기 위한 압박인지 셰필드는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유율을 따오려고 하는 압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거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서 점유율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축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예, 된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선수 구성도 거기 스타일에 맞게 이제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도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결국 뒤로 밀렸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역습 찬스는 사실 상대 큰 배우 공간을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양 팀이 뭐 전술적으로 부딪혔어요. 현재까지 판정승은 앱솔 윈. 네. 근데 사실 결정적인 찬스는 실책에서 나옵니다. 유상훈 키퍼의 롱킥인데 박주영이 헤딩 경합해 준 게 뒤로 빠졌는데 이창용 선수가 바운드 처리 미스입니다. 그러나 글로리가 네. 있어요. 고요한 선수의 슈팅을 근데 김영광 키퍼가 막아냈죠. 글로리 킴. 자, 이제 전반 막판인데요. 이태희 선수가 올라가고 조금씩 상대 압박에서 이제 조금씩 성남이 풀어내서 하프라인 이 앞으로 전진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홍시포드가 이제 눈에 띕니다. 홍시우, 홍시포드. 이야, 오른발 아웃사이드 이동 컨트롤 통해서 들어가죠. 이 홍시포드의 장점은 레시포드라는 이름 닉네임을 같이 홍시우에다 붙여줬느냐. 네. 이 나이 때 바로 레시포드가 이랬거든요. 네. 1대1 돌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만한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판단, 거침없어요.
홍시우 선수가 이제 그러한 돌파를 잘하는데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FC 서울에 정말 필요한 선수가 이런 유형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FC 서울은 이런 유형이 없어요. 네. 지금 자 다시 이재원과 양동현이 주고받고 역시, 이게 이제 양동현의 클래스예요. 네, 이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 끌어내고 스루 패스. 수비수 그렇죠. 끌어내서 스루 패스 이태희의 공간을 봤어요. 네. 이런 게 이제 경험이죠. 노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태희 선수가 갔다가 다시 컷백, 다시 양동현의 슈팅까지 네. 본인이 주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데 양동현 선수의 무게감을 빠르기도 느끼게 하죠. 하는 그런 장면이죠. 후반입니다. 전반은 그렇게 밀렸고 후반 가서는 성남이 전반 막판에도 좀 그랬지만 빌드업 체계에서 이스칸데로프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서요. 네. 사실상 한현이 얘기했듯이 권순영 선수와 함께 더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조화도 좋은 것이 한 사람은 오른발, 한 그리고 사람은 왼발이라 왼발이야. 조화도 딱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이 좀 유연해졌고 더불어서 서울의 압박은 조금 둔화됐고 네. 네,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성남이 점유율이 전반에는 좀 비효율적인 점유율이 많았잖아요. 뒤에서. 근데 이제 앞에서 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 양동현 선수가 뒤로 주고 사이드에서 이제 경기를 풀려는 이스칸데로프가 주고 양동현 다시 이스칸데로프 임선영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임선영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성남은 더 주전이에요. 이제. 그렇죠. 양동현, 맞아요. 임선영까지 들어와 있는. 자, 임선영이 주고 이태희가 주고 다시 들어가고요. 어유. 어우. 전반이랑은 다시 이태희. 완전 달라졌네. 그러니까요. 맨 처음 그림에 있었던 처음에 주고 들어갔던 홍시우 선수는 여기 있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임 가져갔어요. 네. 이 움직임이 얼마나 기민합니까? 홍시우 선수가. 이태희 크로스가 지금 좀 깊었는데 홍시우 선수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홍시우 네. 홍시우 할 만하네요, 진짜. 자, 최우백 선수는 사이드로 빠지고 자, 오히려 이제 최지묵 선수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또 이 사이드로 빠졌던 최우백은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크로스. 근데 크로스로 이제 마무리됐는데 양 팀 모두 제가 볼 때는 좋은 축구를 하려고 하는 컨셉, 전술적 컨셉은 매우 현대 축구에 부응하는 좋은 축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미완성 단계. 제가 보면 서울도 한 30-40%, 성남도 한 30-40%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 경기를 왜 골랐냐면 일단 맛을 보고 네. 나중에 이제 한 리그 말미에 두 팀이 다시 맞대결을 하면 오. 제가 이걸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걸 또 할 겁니다. 네. 그때는 얼마나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완성된 단계에서 두 팀이 다시 축구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되니까. 이태희 선수가 인디 스칸데르퍼 왼발잡이인데 지금 오른발로 무리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이런 패스는 좋지 않죠. 김주성이 잡았어요. 자, 전체적으로 서울이 주세종 선수에게 미끄러졌어요. 네, 좀 안타깝죠.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날. 선수들이 이게 체력적으로 밸런스를 전반에 너무 좀 쏟아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스 플레이가 유난히 좀 많았어요. 이 센터백 패스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성남이 이제 다시 공격 기회 양동현 왼발 슈팅 묵직한데 최우백의 세차 슈팅까지 막힙니다. 전반은 서울의 압박에서 성남이 버텼다면 중반까지는 대등한 흐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네. 점점 서울이 미스도 많아지고 흔들기 무언가 시작했어요. 이제는 성남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투입을 또 최용수 감독도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이프 선수를 투입을 해서 이스칸데로프랑 우즈베키스탄 더비입니다. 사이드로 주고 김진야 선수 자 직접 크로스인데 우와 이겁니다. 글로리킴. 조영욱 선수가 또 투입이 됐고요. 영광스러운 네. 선방. 여기서 고광민 선수가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사실 왼쪽에서 지금 선수를 놓쳤거든요. 예측 불가였단 네, 말이에요. 고광민 선수가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사실 잡기도 힘들 뿐더러 그거를 이 김영광 키퍼가 막아냈어요. 팔로. 자 양동현이 내주고 이스칸데르프 이쪽이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뭐 최지묵도 그렇고 이스칸데르프도 킥을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쳐다보면은 결국 정확도가 올라가죠. 좋은 공간으로의 킥입니다. 최우백이 뒷걸음질 치는 수비를 놓고 드리블인데 이 정도 스텝 밟고 드리블을 하면 최우백의 스피드를 고려하면 네. 사실 여기서는 과감하게 1대1을 좀 치는 게 저는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이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아유 모르겠다. 좋거든요. 이 장면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근데 성남 선수들이 아직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어야 될 시기도 필요하고요. 네. 사실 기량은 괜찮아요. 제가 보면 기량은 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K리그 선수들 일부 아주 특출난 선수들 일부 군을 빼고는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고 그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성남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스칸데로프가 중앙으로 주고 양동현이 여기서 주세종 선수의 좋은 태클. 약간 좀 전에 최우백 선수는 마무리할 때 약간 소극적이었죠. 네. 이번엔 반대로 조용욱 선수인데 바로 이어진 장면이에요. 조용욱 선수는 이제 너무 적극적이에요. 여기 박주영 선수가 빠져줬어요. 근데 주고 사실 들어가도 되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앞에 아무도 없단 네. 말이에요. 몰라. 결국은 이게 실패. 여기 와서는 네, 한계에 네. 부딪혔죠. 조용욱 선수는 이제 그동안 벤치에 있었던 서름. 맞아요. 뭔가 네. 보여주려고 내가 했을 하고 거예요. 싶단 말이야. 그거를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아우. 분출하려고 해. 너무 적극적으로 으악 밀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용욱 선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성공했으면 좋았겠죠. 82분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를 과감하게 지금 또 토미를 교체를 하면서 김남일 감독이 뒀는데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기고 싶다는 거죠. 이기겠다는 교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토미 선수가 사실은 물론 팀 내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이 토미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나왔을 때 보면은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게 보여요. 네네네. 센스가 꽤 좋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직은 시간을 많이 받을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겠죠. 그렇긴 한데 토미 선수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지금 K리그에 뭐 아주 덩치 큰 공격수들 이런 선수들 많지만 이 선수는 사실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시간을 좀 늘려가면 성남에게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보여줄 게 많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동현 선수와 토미 선수가 투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서울의 3백은 홍시우 선수는 사실 사이드로 막 공간으로 돌아다니는 움직임인데 투톱이 있다 보니까 이제 3백이 한 명이 늘었어요. 그냥 자신에서 등지고 마크해야 될 네네. 공격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 뒤를 슬쩍 보지만 일단 그냥 대인 마크를 해야 될 공격수가 한 명 늘었어요. 정통 스트라이커가 네. 2명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스칸데로프의 토미를 향한 로빙 패스인데 이스칸데로프가 조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스칸데로프는 왼발킥이 놔주면 매우 정확한 선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정상권 왼발을 갖고 네. 있죠. 맞습니다. 알리바예프도 놔주면 오른발킥이 되게 좋은 선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칸데로프의 좋은 패스에서 알리바예프가 이 돌아뛰는 이태일을 놓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라가서 추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실 알리바예프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야 네.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대는 알리바예프 투입돼서 공격적으로 조금 치중하는 그런 밸런스다 보니까 수비로 순간적으로 전환될 때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잠시 놨어요. 토미가 잡고 리턴을 좀 원터치로 내줬는데 이미 지금 따라붙기 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태희 선수가 이미 여기서 너무 쉽게 공간에서 크로스 타이밍을 잡았어요. 여기 양동현도 있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인데요. 유상원 키퍼 손 맞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볼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 VAR에서 팔 안 맞았다. 골 그냥 이 결승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경기는 1대0 네. 성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양팀 감독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아직 미완성의 그런 팀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첫 어떤 단계의 시즌 초반에서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제가 뽑았고 네. 뭐 나름대로는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였던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성남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스칸데로프, 임선영, 이태희, 토미, 양동현, 홍시우까지 있잖아요. 여기만 보면은 성남도 완벽하고. 지금은 사실은 골 적게 먹어서 좀 버티는 경향이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공격을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은 성남의 지금 말씀드린 멤버면 공격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은 성남이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